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에서 새로 나온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석축 키보드 VM75HE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들을 하나하나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랑 박스가 2개 있네요. 구성품은 한글로 된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민홍지, 요거 기름종이 같은 게 들어있네요. 액세서리 박스는 총 2개가 있는데 바로를 상징하는 V,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네요. 열고 열어서 내용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빳빳한 재질의 검은색 케이블 들어있고요. 키캡과 스위치를 뺄 때 쓰는 도구, 키캡 앤 스위치 풀러 들어있고, 예비 스위치 3알, 요거는 자석축입니다. 끝에 이렇게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육각 렌즈 하나, 이중사출 구조로 제작된 PBT 재질의 포인트 키캡이 2개 들어있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입니다. 바로 키보드를 바로 꺼내서 외관을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75% 배열입니다. 스페이스바 키 바로 오른쪽에는 Alt, 펑션, 컨트롤 이렇게 3개의 키가 들어가 있고요. 방향 키와 옵션 키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우측 시프트 키가 들어가 있고요. 우상단에는 볼륨 조절 노브와 딜리트 키가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는 홈 페이지와 페이지 다운이 있는데 여기 있는 키들은 사실 키 매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키캡은 한글 각인이 들어가 있는데 꽤나 깔끔한 편이네요. 키보드 옆 사이드를 체크해보면은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입니다. 그리고 하우징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 손잡이 역할도 해주고요.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편하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가 알루미늄 키보드라서 약간 무게감이 있거든요. 1.69, 그러니까 1.7kg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방향키 아래쪽을 살펴보면은 바로 로고와 함께 마그네릭이라고 음각 처리가 되어 있네요. 키보드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쪽에는 케이블 꼽는 구멍이 있고요. 바로 로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제 키보드 하판, 바닥면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게추 같은데 그냥 알루미늄 무게추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적당한 두께의 고무 범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키캡을 제거해서 키캡의 두께를 재보니까 1.49mm 정도가 나갑니다. 두꺼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캡이 두툼해가지고 날리는 소리가 아니라 적당히 묵직한 소리를 내줄 것 같아요. 자석 스위치는 뺐다 꼈다 편하게 핫스왑이 가능합니다. 이 검은색 보강판은 FR4 재질입니다. 따로 플렉스 컷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LED가 아래쪽에 위치한 핫스왑 기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노이즈 차단이나 통울림 방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흡음재들이 들어가 있고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부드러운 220메시의 아노다이징을 강조해놨는데 이 블랙 컬러 색상이 아노다이징으로 처리된 거거든요. 확실히 표면이 엄청 곱고 고급스럽습니다. 기본 구성품인 포인트 키캡을 한번 끼워볼까요? 원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포인트 키캡을 갈아 끼우면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괜찮죠? 굉장히 적절한 포인트 키캡 색상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컴퓨존 판매 사이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 실버, 화이트 이렇게 3가지 색상인데 옵션을 보면은 블랙, 실버, 화이트, 실버 이렇게 4가지예요. 자세히 보니까 실버에 지금 이 모던 그레이 키캡이 끼워진 옵션이랑 실버의 화이트 색상 키캡이 끼워진 옵션이 있는 겁니다. 제품 페이지에 다 나와 있네요. 옵션 1, 옵션 2, 옵션 3, 옵션 4 지금 제가 리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우징 컬러는 3개인데 총 4가지 옵션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컬러는 전기 영동 방식으로 제작된 화이트 컬러입니다. 표면이 굉장히 매끈해요. 진짜 이 만지는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화이트 하우징의 폰트 컬러는요 약간 물 빠진 색상의 네이비가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하우징의 포인트 키캡은 이렇게 2개 들어있고요. 케이블도 하얀색이 들어가네요. 이게 오리지널 상태인데 포인트 키캡을 이렇게 끼워주면 자 이런 식으로 매칭이 돼가지고 분위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냥 원래 이렇게 하얀색만 들어갔을 땐 좀 밋밋한데 이게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화이트 하우징 하부도 확인해 볼게요. 은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깔끔하고 괜찮게 나왔네요. 이것도 참 마음에 듭니다. 이 바로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그런 커스텀 키보드, 그러니까 실제로 막 빌드를 하고 DIY 킷 같은 스위치 따로 넣어주고 키캡도 따로 넣어주는 그런 커스텀 키보드를 판매하는 업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적인 품질이 커스텀 키보드 유저들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춰서 제대로 잘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바로에서 나온 자석축 키보드 VM75HE 이 제품은 사실은
얘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자석축 키보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게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로란트를 플레이할 때 좀 많이들 사용하는 키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폴링 레이트도 8000Hz를 지원하고 입력 지연 시간도 0.125ms,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잘 나온 제품입니다. 자, 선을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RGB도 뿜뿜합니다. 이 RGB의 부드러움, 퀄리티나 밝기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한번 게임을 하면 써볼까요? 괜찮은 느낌인데요? 스테빌라이저 튜닝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구리스가 꾸덕하게 발라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철심 소리가 들리지 않고 좀 부드럽고 눅진한 스테빌라이저 키들의 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VM75HE 제품을 타건해 보았는데요. 잘 윤활된 풀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윤활제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었고요. 이 스테빌라이저 키들은 약간 눅진하고 좀 꾸덕한 그런 키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석축이니까 당연히 자석축 특유의 느낌이 남아있긴 하지만 타이핑했을 때 느낌이 꽤나 괜찮은 게 키감에 신경을 쓴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M75HE 키보드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웹에 접속해서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편리한 자석축 키보드입니다. 먼저 키보드에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 소프트웨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브라우저 접근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클릭해주고 연결을 눌러줍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은 언어를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웨어도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어요. 먼저 좌측에 위치한 프로파일부터 설명드릴게요. 키보드 프로파일은 기본을 포함해서 총 5개를 세팅을 해줄 수 있고요. 일반적인 키보드 프로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 기본에는 작업용 세팅을 넣어주고 프로파일 1번에는 게임용 세팅을 해서 원하는 프로필을 선택해서 사용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가지 게임 세팅이 필요하면 프로파일 2번, 3번, 4번에는 각각 다른 게임용 프로필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보통 이렇게 세팅은 하지 않아요. 사용자가 헷갈려버리기 때문에. 다음으로 키 변경 메뉴에서는 해당 키의 기능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Q키를 눌러서 세팅을 해볼게요. 이쪽 아래 하얀 칸을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직접 이렇게 눌러주거나 이 우측에 있는 버튼들을 클릭해서 키를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리면은 볼륨 조절 키나 마우스 클릭, 그리고 조명 조절 키도 넣어줄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 키가 세팅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은 기본 버튼을 누른 후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있는 콤보 키 메뉴는 키 변경 메뉴와 비슷한데 우리가 복사 기능을 사용하려면 컨트롤 키와 C 키를 같이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조합하는 키를 세팅해 줄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는 바로 우측에 있는 키를 클릭했을 때 작동하지 않고요. 이렇게 먼저 모디파이어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해당 키를 이렇게 눌러서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매크로 명령 메뉴에서는 매크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를 추가해주세요. 첫 번째 아이콘은 매크로 삽입입니다. 클릭해주면은 지연 시간과 키가 설정되지 않은 칸이 이렇게 나오는데 매크로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지연 시간을 입력해주거나 키보드나 마우스 이벤트를 클릭해 해당 매크로를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인트 붓처럼 보이는 아이콘은 전체 삭제, 그러니까 초기화 시켜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 준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전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지통 아이콘은 매크로 푸시 앤 풀, 이렇게 한 묶음을 하나씩 제거를 해주는 기능을 가진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콘은 매크로 줄을 올리거나 내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화를 해주고요. 보통 첫 번째 아이콘으로 매크로를 세팅해주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기록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를 세팅해주는 게 가장 편한데요. 이렇게 지연 시간을 기록해줄 수도 있고 지연 시간 없이 기록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 시간을 함께 기록해 볼게요. 1, 2 누르고 조금 있다가 3을 누르고 Q키에다가 매크로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까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해당 키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제가 이렇게 3번을 천천히 눌렀잖아요. 그런 지연 시간이 전부 다 기록이 되는 편리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버튼에 커서를 이렇게 올려두면은 이쪽에 수정 버튼도 있어요. 클릭해주면은 매크로를 수정해줄 수 있는데요. 지연 시간 없이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전부 삭제를 하고 기록을 누르고 이렇게 다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이 상태에서 키를 눌러주면은 바로 이렇게 빠르게 입력이 됩니다. 매크로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한 번 재생은 말 그대로고요. 매크로 재생을 1회, 2회, 3회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해 줄 수가 있고, 이 옵션은 Q키를 누르면은 매크로가 쭉 작동되다가 다시 한번 Q키를 누르면은 매크로가 정지가 되는 기능입니다.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쫙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반복 재생 누르기, 요거를 하면요,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반복이 되고 떼면은 반복이 꺼지는 겁니다. 이거 되게 괜찮죠? 그리고 다음 고급 키 메뉴에서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세 가지 기능 키를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DKS, 이게 다이나믹 키 스트로크 기능인데요. 하나의 키에 네 가지 동작을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라고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해 주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1번 키에다가 DKS 기능을 적용시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번 키를 눌렀을 때 하나의 키로 이렇게 1, 2, 3, 4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이 기능은 입력 지점 값에 따라 키를 세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깊게 누르지 않으면 이렇게 1, 4만 나오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다시 깊게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부 1, 2, 3, 4가 다 나오게 되죠. VM7호 HE 키보드에서 이 DKS 기능은 래피드 트리거 세팅이나 액추에이션 값을 무시하고 별개로 DKS 기능에 할당된 입력 값으로 동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액추에이션 포인트라던가 래피드 트리거 누름 값이나 노음 값, 이것들을 사용자가 지정하든지 말든지 요 DKS 입력 값으로만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주황색 입력 지점을 누르면은 이렇게 세팅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세팅을 바꿔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첫 프레스 입력 지점과 끝날 때 릴리즈 입력 지점의 값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나만 세팅을 바꿔줘도 다른 나머지 입력 지점 값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F, Q 눌러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응용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버워치 탱커 영웅 중 하나인 윈스턴은 근접 공격 키를 누르자마자 궁을 켜면 근접 공격 데미지는 들어가는데 근접 공격 모션이 캔슬이 되면서 바로 궁이 켜집니다. 이걸 사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딜을 우겨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키 스트로크 기능을 이용해서 근접 공격 키와 궁 키를 하나의 키에 세팅해 이 스킬을 사용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접 공격은 F 키를 쓰고 궁은 Q 키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게임 화면에서 Q키를 바로 눌러볼게요. 자, 하나, 둘, 셋, Q. 자,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데미지가 들어간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MT 모드 탭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탭 기능은 단일 키에 두 가지 기능을 할당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키를 짧게 누를 때는 캡스락으로 작동을 하고 키를 길게 누르고 있을 때는 컨트롤로 작동되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스락 키를 누른 다음에 MT 기능 방금 설정한 거를 클릭해주고 적용을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캡스락 키를 누르면은 기본 캡스락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캡스락 버튼을 길게 누르고 C를 누르면은 엔터하고 캡스락 V를 눌렀을 때 이게 컨트롤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붙여넣기가 된 거죠. 캡스락 C, 캡스락 V, 캡스락 C, 캡스락 V, 이런 식으로 길게 누르면은 컨트롤로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이 MT 기능은 키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조작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TGL 기능 설명해 드릴게요. 토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TGL 기능은 특정 키를 눌러
눌렀을 때 그 세팅된 그 키의 상태가 고정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1번에다가 TGL 기능을 적용시키고요. 다시 말해서 키를 한 번 눌렀을 때는 기능이 켜지고 다시 누르면은 꺼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또 매크로 기능 같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조명 설정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조명 모드와 밝기, 그리고 속도, 방향까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적용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이 속도나 밝기도 바로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까지 바꿔줄 수가 있네요. 안으로 모이는 거, 위로 올라가게. 자, 이렇게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색상도 이런 식으로 바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은 조명이 바로 꺼집니다. 토글 스위치를 켜면은 다시 조명이 켜지고요. 다음은 키 지정 메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석축 같은 경우는 처음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은 스위치를 뺐다 꼈을 때 키를 교정해주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교정 시작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키들을 하나하나 눌러주면은 눌렀던 키들이 교정이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데요. 전체 키들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뺐다 꼈다 한 몇 개의 키만 교정을 해준 다음에 교정 종료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런 자석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자석의 자기장 변화를 감지해서 스위치가 어느 정도 눌러졌는지 판단해 키 입력 지점을 감지해 줄 수가 있는데요. 제품을 분해했거나 스위치를 교체해 준 경우에는 꼭 교정 시작 버튼을 눌러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스위치 아이콘 보이시죠? 이쪽에 있는 파란 점을 위아래로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액추에이션 포인트 값을 이동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액추에이션 포인트란 키를 눌렀을 때 입력이 인식되는 특정한 지점을 말하는데요. 포인트를 이렇게 위에다 두면은 스피드 축처럼 빠른 반응 속도를 위한 세팅이 되지만 키캡 위에 손만 살짝 올려도 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이렇게 아래로 두면은 키를 꾹 눌러줘야 입력이 됩니다. 키보드 오입력을 방지하고 싶다면은 포인트를 아래로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는 사용자 기호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빠른 입력을 위해서 상단에 두는 편이에요. 자, 이제 핵심 기능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을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특정 키만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세팅이 가능합니다. 저는 모두 선택해서 세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빠른 트리거 옆에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면은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는 눌렀을 때 프레스 입력 값이랑 뗄 때 릴리즈 입력 값을 똑같이 세팅해 주는 거고요. 여기 누름 및 놓기 스트로크 값 바로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면은 누르기인 프레스 입력과 키를 떼는 릴리즈 입력을 따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특정 인식 지점을 지나면 프레스 입력과 릴리즈 입력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래피드 트리거로 설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면 프레스 입력이 되고 떼면은 릴리즈 입력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여기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1mm에 놓고 누름을 0.2 그리고 놓기를 0.2에다 놓고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1mm로 세팅을 했으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눌러지잖아요. 그러면은 1mm부터 0.2mm가 지난 1.2mm부터 누르기, 그러니까 프레스 입력이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키를 떼는 동작인 릴리즈 입력은 여기서 이렇게 0.2mm 이렇게 떼잖아요. 그러면은 키를 떼는 동작인 릴리즈 입력이 되기도 하고요. 끝까지 누른 상태에서 0.2만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릴리즈 입력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끝까지 눌렸든 짧게 눌렸든 간에 관련 없이 스위치 이동 거리 값이 0.2mm만 상승하게 되면은 릴리즈 입력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입력인 짤짜리를 한다고 하면은 더 적은 손가락 움직임으로 입력 처리가 가능하고요. 손가락을 눌렀다가 조금만 들어도 입력이 해제되기 때문에 반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더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은 FPS 게임인 발로란트를 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발로란트는 캐릭터가 완전히 멈춰진 상태, 그러니까 브레이킹이 걸린 상태에서 사격을 해야 탄이 퍼지지 않는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쏘면은 탄이 엄청 퍼지죠. 그런데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사용해서 키를 떼는 릴리즈 입력 인식 지점을 짧게 조정해서 손가락을 약간만 들어도 입력이 해제되게 만들면은 이 물리적인 이동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브레이킹이 걸려 탄 퍼짐 없는 사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SOCD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위치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키를 2개 세팅해 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기능은 FPS 사용할 때 방향키인 요 WASD 키에서 A랑 D 키만 작동을 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키 1에다가 A를 넣고 키 2에다가는 D 키를 넣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기본 세팅이 모델 1이잖아요. 이때는요, A 키를 누르고 있다가 D를 누르면 D가 작동되고 다시 D 키를 떼면은 A 키가 작동되는 이 상황에서 A 키는 떼지 않았거든요. 예,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누르고 있는 키가 작동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모델 2는 키 1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A 키가 우선이 되는 거고, 모델 3는 키 2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 4는 어떤 키를 먼저 누르든 간에, 그러니까 A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D 키를 눌러도 작동이 안 되게 세팅해 주는 거고요. D 키를 누르고 있어도 A 키가 눌러지면 작동이 안 되게 세팅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이렇게 살짝 멈추기는 하네요. 발로란트에서는 모델 4는 그냥 멈춰지네요. 모델 1로 변경을 했을 때는 이렇게 끊임없는 무빙이 가능합니다. 사실 요거는 발로란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버워치 같은 거에서는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단축키 FN키와 오른쪽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이 기능을 꺼지고 켜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켜거나 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능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다음인 기타 설정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 방해가 되는 키 조합들을 사용 안함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간단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 세팅들을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 싶을 때는 우측에 있는 요 공장 초기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샀을 때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점, 깔끔한 제품 마감에 좋은 키감까지 더해져 정말 괜찮은 제품이 하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의 자석축 키보드 VM75H 제품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보드를 좋아하는 승업이었습니다.